안녕하세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은변 능숙형 은변 ENFJ가 제 발음이나 이야기 들으면 웃을 것 같습니다. 달변가이기도 하고요. 영향력 있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조화와 인하,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통찰적 공헌자라고도 불리는 MFJ의 심리 기능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형의 심리역동 위계와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ENFJ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요. ENFJ라고 기록을 하시고 제일 상단에 이쪽에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옆에는 인식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인식하느냐, 감각적으로 인식하느냐, 밑에 S를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판단, 내가 감정으로 하느냐, 사고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라고 기록하시고요. 마지막에 생활 양식, 외부에 대처를 할 때 P라고 하면 즉흥적으로 하겠죠. J라고 하면 판단적 생활 양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 옆에다가 E를 소문자를 기록하시고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N에다가 I를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기능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시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이기 때문에 FE 외향적 감정이 이제 주기능이 되는 겁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직관 기능이 이제 부기능이 되겠죠. 주기능이 이제 반대 기능이 열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T에다가 I를 기록을 하시고요. 내향 사고가 열등 기능이 됩니다. MBTI 이론가들은 3차 기능에는 방향이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주기능과 부기능과 마찬가지로 3차 열등에도 상보 기능이 있기 때문에 E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외향 사고가 3차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요. 또 물론 그런 어려운 이야기보다도 도대체 나의 주기능은 뭐냐, 부기능은 뭐냐 라는 것보다는 그 기능의 의미들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에 대한 의미를 별도로 편집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 외향 감정입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상황 등을 되게 예의주시해서요, 상대에 맞게 정서를, 자기 신의 정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잘해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FI하고 조금 다르죠. 몰입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전체가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감정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맞춰주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좀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거나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어떤 직장의 상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시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향 감정이 가장 잘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FJ, ENFJ, 그리고 부기능으로 있는 ISFJ, I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TP, INTP, ISTJ, INTJ가 있습니다. 내향 직관, NI 유형입니다. 거꾸로 읽으신다는 건 아시죠? 그죠? 내향부터 먼저 읽는다, I부터 먼저 읽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찰하고
연구, 조직화, 추상화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유형이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지나치게 자기의 직감, 느낌 이런 것들을 맹신해서요, 잘못된 판단이나 신념에 빠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모든 믿음이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하거나 또 자칫 사람이 가벼워 볼 수 있는 부분이 내향 직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TJ, INFJ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8기능에서는 5차, 6차를 쓰고 있는 ESFP, ESTP, 7, 8차를 쓰고 있는 ESFJ, ESTJ가 있겠습니다. 외향 감각, SE는요, 지금 현재 그대로의 현실과 경험을 과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느끼며 즐기는 기능을 말합니다. 긍정적일 때는요, 몸을 쓰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이 발달하고요, 눈썰미, 저 사람 눈썰미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되게 또 관계가 좋을 때는 인사처럼 보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만족감, 행복감이 되게 높은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일 때는 현재 순간의 즐거움만을 순간의 즐거움 많이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일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으로 불행감이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발휘하지 못할 때는 원래는 행복감을 느끼는 지표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 주기능으로 쓰는 ESTP, ESFP 유형이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는 ISTP, ISFP가 있습니다.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NFJ, INTJ, 그리고 INFP, INTP가 있습니다. 요건 5, 6, 7차, 8차 이렇게 8기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배움이 있기 때문에 잘 발달한 유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향사고 TI의 정신 기능입니다. 또는 심리 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설을 정립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등이 발휘되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차가워 보이죠. 좀 냉정해 보이거나 자기 논리와 주장이 너무 기분이나 감정에 빠져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아서 대인관계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정신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P, INT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P, ENT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ESFJ, ENFJ, ESFP, ENFP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FJ 유형은 주기능이 이제 외향 감정이고요, 부기능이 내향 직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되게 사교적이고요, 친근하고요,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의 잠재력과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요,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좀 멘토링적이거나 지지적이거나 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조직하면서 비전과 전략적인 계획과 업무의 방향성,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절하게 잘 조합합니다. 이론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요, 타인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무런 이야기나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잘 들어주지만요,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잘 동참합니다. ENFJ의 유형의 3차 기능은 책에서는 방향이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외부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그죠? 외향 감각이 3차 기능이고요. 열등 기능이 내향 사고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둔 의견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요. 논리적인 비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갈등 상황을 되게 회피하려고 많이 합니다. ESFJ와 마찬가지로 좀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또 ENFJ 유형이 되겠습니다. ENFJ 유형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먼저 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데 불쑥불쑥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여러분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ENFJ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를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주시고 잘 경청하셔야겠죠.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좀 존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ENFJ와 논쟁을 좀 피하시고요. 협력과 협조를 좀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논리적 분석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하면요, ENFJ는 심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차갑고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만을 강조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좋아서 제가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MBTI를 이야기하면 요즘 MBTI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후도 많으시지만 어떤 특정한 유형의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서로 이제 ESFP님에게 죄송합니다. 모두가 ESFP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ESTJ가 되자, ISTJ가 되자가 아니라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헤르만 헬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 좀 뭔가 여러분 너무 이게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욕동과 타인에 대한 소통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고를 겪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요.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야지 굉장히 가장 밝은 대낮이 오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고요. 음란하게 말을 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을 할수록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저는 곱씹어 읽을수록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참조한 책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은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은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하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낙한 스님의 힘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틀,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 그죠? 그냥 나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나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실행 행동을 자기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자신을 찾아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SNS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또 한 개인의 어떤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